네, 여러분 어제 38분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이런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테헤란 전역에 집중 폭격이 진행 중입니다.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이란 쪽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영상도 올려드리긴 했지만 뭐 주요 건물들을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설까지 다 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의 주요 결정권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핀셋으로 타격을 했었던 이스라엘이고, 지금 하메이니가 이제 죽었냐 마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그렇고요. 이 계속해서 이제 중동 소식이 좀 우리가 잘 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좀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6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있어서 좀 아침에 우리가 좀 소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밤엔 좀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가 그런 부분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또 떠오르는 게 그 G7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 씨가 출국한다 만다, 출국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옵저버라 그러냐, 그러니까 참관국이라 그러냐, 막 이런 것처럼 말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G7에서 이제 주요 안건으로 또 떠오른 게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제 문제입니다.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이 G7에 대한 예상은 사실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대로 역시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G7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전히 예상대로 모든 전 세계의 이제 주요 7개국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서방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란의 핵 보유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막 이런 말을 해버리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 한국이 참관국으로 나온 이유가 너무나 뻔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좀 중요한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란이 핵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기사나 공식적인 언론에서 나온 건 아닌데, 이 월터 블룸버그라는 그 분의 이제 X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죠. 그래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글인데요. 이것도 어제 밤에 올라온 겁니다.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란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고위 외교관이 익명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라는 글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출구 전략, 페이스 세이빙 솔루션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완전한 항복이 아닌 외교적으로 체면을 지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네,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익명의 어떤 고위 외교관이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퍼져서 이제 여기까지, 저 영상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은요, 어떤 절차냐면 그 핵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이제 일치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체면을 살릴 수 있는 그 출구 전략,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뭐냐면, 이게 포기는 해야 되는데, 포기는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참 외교적으로 이란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중동에서 굉장히 큰, 중동을 이끄는 나라기도 하고,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요. 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핵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무조건 졌다, 막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면 좀 체면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외교에는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뭐 누가 실각하고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지못해 포기하는 듯한, 뭔가 협상을 해서 포기하는 듯한, 사실 여러분 그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서로 내리고, 뭐 이제 히토류를 이제 미국에게 주는 대신에, 뭐 중국 유학생들을 이제 비자 취소를 처해야 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것도 사실, 중국의 완패예요. 중국의 완패인데,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도 좀 살려는 줘라.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라늄 농축까지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언론에 진짜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더 공식적으로 나오면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일단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주제기도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과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피터 스웨덴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정치 평론 하시는 좀 큰 분인데요. 이분이 또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스페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스페인에서 사회당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예비 선거 기간 동안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 투표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부패와 투표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주제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피터 스웨덴이라는 이 정치 다루는 분이 좀 이게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을 올렸는데 언론이 전혀 보도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외신조차도 스페인 그 언론조차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뭐 이제 스페인에서 보도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매번 모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전혀 입도 뻥끗 안 하는 그런 뭐 스페인 보면서 와 어떻게 저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더 그랬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글이 올라왔는데요. 스페인에서 이 사회당 총리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부패 사실이 폭로된 이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합니다. 언론이 이 극좌, far left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지금 상황의 사진이에요. 뭐 요런 사진들이 있고 뭔가 뭐 과격한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언론 카메라랑 마이크랑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유튜버들도 보이고요. 뭐 우리나라 좀 보는 것 같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당이 이게 소셜리스트 거버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쪽에서 이 사회당, 그러니까 좌파 정부가 이제 지금 좌파 정부예요. 좌파 정부이고 거기 또 내각제여서 우리나라랑 살짝 느낌은 다르긴 하지만 그 총리에 있어서 이 사전 투표 기간에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 선거 기간에 그런 부정이 발견이 되었고 이런 것이 폭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여러분 외신을 타서 딱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굉장히 좀 정보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보면서 이 스페인 같은 경우도 아무튼 간에 여러분 뭐 스페인이든 뭐 어디든 뭐 어느 나라든요 이렇게 선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례지만 나오면은 항상 이제 전 세계에서 좀 화제가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찾아가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가 이런 선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더 예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 계속 전달해 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G7 내용입니다.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일단 초청국들은 이미 다, 먼저 도착해서 이 캐나다 총리가 이제 마크 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좌쪽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랑 뭐 협상을 한다 만다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 자기가 무슨 트럼프를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별거 없었고요. 뭐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정된 게 캐나다였기 때문에 예정대로 캐나다에서 열리고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마가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제가 자주 이 마가보이스에 그 글을 가져오는데요. 한번 일단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젠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클업, 안전띠를 매세요. 트럼프가 이 모든 weak leaders, 연약한 지도자들을 직접 폭로할 것이다. expose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I cannot wait.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하트까지 붙이는, 하트를 자주 붙입니다. 이 마가보이스가. 여러분, 이 마가보이스는요, 이 미국의 마가 진영, 그러니까 친 트럼프 진영을 좀 이렇게 대변하는 어떤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국도 이런 게 사실은 좀 이렇게 마가 진영처럼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가보이스에서 뭘 폭로한다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딱 처음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연약한 지도자들을 폭로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제가, 예, 딱 이렇게 느낌이 오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 뭐 직역해서 그러는데, 이제 뭐 폭로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정상들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G7에 참석하는 뭐 여러 이제 정상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구경꾼도 한 명 가긴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 약한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트럼프가 그들의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폭로라기보다는 그들의 이제 허점을 트럼프랑 비교를 했을 때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I can wait는, cannot wait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로서 그가 활약할 모습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막 큰 거 온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은 그렇죠. 그 한 명을 참 이제 무시해주면 좋겠다. 정말 그 약한 지도자를 이제 그 허점을 드러내주면 좋겠다. 라고 저도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G7 기대되지 않습니까? 뭐 누가 간다, 뭐 만다 그런 뭐 말보다 트럼프랑 이제 다른 정상들과의 어떤 그런 만남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경꾼으로 가는 그 사람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는 여러분 예전이랑 다릅니다. 이런 인터넷의 매체나 그리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커뮤니티나 이런 게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시각각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이제 혼밥을 해도 뭐 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호텔에서 뭐 잠을 자든 뭘 하든 이제 일이 국민들 눈에 이제 뻔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또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이제 양자 회담을 하기로 결정이 된 나라가 있어요. 확정으로 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어디냐? 우리나라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또 한 번 패싱을 당했죠.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우크라와 이제 양자 회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뭐 관세나 뭐 우크라 휴전 같은 것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된다고 하고, 일단은 한국 언론에 나온 그 말이 뭐냐면 이 씨랑 이제 만남도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이 AP랑 로이터에 따르면 이제 세 차례 양자 회담 일정을 확정을 지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6일 오전 의장국인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이제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멕시코의 그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이제 회담이 되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확정된 건 이거예요. 이번에 그 BG7 국가로 이제 초청이 된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니고요. 우리는 초청국이 아닙니다. 참관국이고요. 우크라가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이제 휴전 협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 뭐 이런 비회원국 정상들이 이제 초청이 됐는데, 네, 그리고 이 NHK 일본 언론 아시죠? 거기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게 이미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일본에게 많이 뺏깁니다. 많이 뺏기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런지 다 패싱 당하고, 뭐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제 5년 동안 이제 안 가기를 바라지만 이제 지켜보면 여러분 화딱질 날 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멘탈을 챙기시길 바라고,
맨날 이제 조율 중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뭘 해도 뭐 조율 중 시차 가서도 시차 이야기할지는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이나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지금 G7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G7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에 대해서 크게 뭐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여러분 딱 느낌 오잖아요. 트럼프의 침묵이 의미 있는 저는 무시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서 뭐 언급도 없고, 뭐, 전날까지도,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양자 회담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지금 전날까지도 양자 회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배제이고요. 혹은 일종의 거리두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뭐 G7도 G7이고 그 전부터 항상 이제 한미 동맹 차원에서 뭐 최소한의 회담이나 뭐 언급이나 이런 거는 해왔는데 이번처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행보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로 밖에 보일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서 무슨 긍정병에 빠져가지고 뭐 우리가 더 대단하다 이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 취임식 때부터 해서 계속 때리는 게 뭐냐면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에요. 이것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디컬 레프티스트 루나틱스라고 해서 거의 많은 글에 이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신 이 트럼프 대통령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좌파 정부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런 반미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정부를 여기서 막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대부분 좀 감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출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이나 뭐 이런 것을 읽어보면요 상당히 계획적입니다. 하나도 뭔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 외교나 국제 무대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게 계획적이고요. 좀 참모들에 의해서 이게 좀 계획되고 언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국 대통령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회담 배제나 뭐 정화나 통화나 이런 것들이 의도된 무시로 볼 여지가 굉장히 충분해 보입니다. 뭐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러한 한국이 G7이라는 엄청난 그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공식적인 그 전날까지도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이 전날까지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은 최소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 보이고요. 이제는 이 한국 정부의 어떤 방향이 미국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을 지금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도 앞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조용한 경고라고 하면 조용한 경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정치나 이 국제 정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절대 조용한 경고는 아니다라고 아실 거예요. 이거는 조용한 경고가 아니라 매우 명확하고 시끄러운 경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막 여러 가지로 막 띄우고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여러분 한국 언론은 그냥 지금 볼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 트럼프 지지자 추정 인물이 민주당 주의원을 총으로 이제 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 제가 이틀 전인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어요. 미네소타주에서 그 불법 이민자 관련해서 이들의 어떤 그 혜택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공화당과 같이 폐지를 하는 이 두 의원이 그 사람한테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건데 뭐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데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결국 트럼프 지지자 추정 인물이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 더 웃겨요. 뭐라고 하냐면 노킹스 전단지도 함께 발견이 되었다. 노킹스는 미국 전역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사용되는 구호인데 이 시위와 이 볼터라는 사람이 그 이번에 총 쏜 사람이에요. 연관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노킹스 전단지가 발견이 되면 그쪽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떻게 이 트럼프 지지자라고만 이거만 딱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이거는 또 다시 한번 여러분 한국 언론도 한국 언론이지만 이건 한국 언론도 한국 언론이지만 외신이 이렇게 쓰는 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거에서 먼저는 뉴욕타임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난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지했느냐 했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뭐 평소에 뭐 그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도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객관적인 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언론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미네소타주 민주당 의원이 불법 이민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료 혜택을 좀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을 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민주당 쪽에서는 그 두 사람만 거의 반대표를 냈어요.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된 거고요. 이 내용은 쏙 빼놓고 무슨 트럼프 지지자가 민주당 의원을 쐈다 뭐 이런 것만 하면은 이게 또 댓글도 웃깁니다. 제목만 보고 글도 잘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언론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의 그 언론을 소비할지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 네, 우파 유튜버들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고정 댓글 항상 달아놓습니다.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급 종료하는 기분이 살짝 드는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점점 오버돼서 이제 이거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